안녕하십니까. 공주대학교 최준열 교수입니다. 제가 이게 협력 모델 똑같은 주제로 서울대학교하고 중복이 되면 어떨까 걱정을 했는데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협력학교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까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면 서울대학교에서는 그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뉴얼로 만들어서 실전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정말 서로가 상보적인 그런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실습이라고 하는 게 뭘까? 지금 현재 실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검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 교육 실습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내실화 과정에서 보니까 외국의 사례를 여러 군데 검토를 했는데 보니까 독일하고 캐나다가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독일은 제가 독일어를 잘 못해가지고 자료를 보지 못했고 경상대학교 조대현 교수님께서 하신다고 하셔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캐나다 사례를 보니까 캐나다 사례가 경상대학교에서 추진했던 그런 틀과 거의 유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만약에 공주대학교가 실습학기제를 운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대학은 사범대학 입학 정원이 505명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00명 이상을 교육대학원까지 합치고 그러면 600명 이상이 되는데 사범대학만 생각해도 거의 500명 이상이 되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실습학기제로 해서 배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할 정도로 고민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실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여러 가지로 많이 정의를 하고 있는데, 통상 영어로 티칭 프랙티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비 교사가 준비해야 될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렌 마워라는 사람은 이 예비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육 실습하는 과정에서 열린 마음, 준비된 행동, 학교 구성원이 되려는 노력, 자발성, 적절한 판단, 반성적 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비 교사가 겪어야 할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실습학기제라고 하는 것들이 왜 필요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4주 실습으로서는 실습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습학기제 한 학기 동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요.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도 법령 이런 것들이 많이 마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 법령 자체가 정비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유사하게 주로 공과대학에서 많이 하고 있는 현장 실습학기제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상당히 체계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력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하는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 실습에 대한 규정만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현재 교원 자격 무시험 검정 기준에서 보면 교직이 2학점, 실습이 2학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21학점 중에서 2학점인데 여기에 이제 21학점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이 특수교육, 그리고 교직 실무, 학교 폭력 및 예방, 학생의 이해, 교육 봉사,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각각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실습학기제가 되면 이걸 통합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청 실습학교 양성기관이 서로 협력해서 실습을 내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직실무, 교육실습, 교육봉사, 교수학습 방법론, 교수법 탐구 이런 것들이 실습학교하고 대학하고 연계되어서 학점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이거 가지고는 학점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17학점으로 되어 있는데 대학이 대체적으로 18학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콜ум비아이기 때문에 캐나다도 주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브리티시 콜ум비아에서 실습 과정에 대해서 아주 코스화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캐나다 코스명을 보니까 EDUC 311호라고 하는 그런 코스에서 보면 이제 2주간은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뭘 하고 있는가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방문할 때 우리는 한 학교에 대해서 한정하고 있는데 여기는 여러 학교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닌데 그래서 여러 학교를 또는 여러 지원청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요구되는 활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학교 보건, 안전 규정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뭐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 실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상당히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코스웍에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11호 과정에 있어서는 80%는 참관하고 20%는 실습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EDUC 421 과정을 하는데 이 과정이 이제 실습의 필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이제 실습을 주로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제 421을 들으려고 하면 311호를 필수로 들어야 421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교육 실습에서 정해야 될 그런 방향과 거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아까 많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다시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80%를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학교의 지도교수, 교생 실습 담당자, 학교의 행정가 이런 사람들하고 협조해서 실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많이 발표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실습생하고 대학하고의 연계가 좀 미흡하다. 그래서 우리가 3+2라고 하는 걸 할 때 3일 동안은 학교에서 경험을 하고 2는 학교에서 대학에 와가지고 그런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검토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인하대학교에서 일부 멘토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좀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EDUC 430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의무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하는 학생 중에서 10주간은 실습을 하고 3주간은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사람들하고 면담도 하고 지역사회를 방문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사회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아이디어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 자체가 아주 체계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아까 인하대학에서 남희선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학생들이 좀 불성실하게 참여를 했을 때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거기에 학점을 어떻게 줘야 될지, 페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규정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 몇 퍼센트 이상 참여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러면 페이를 주도록 그렇게 하는 규정들도 있었는데, 여기에 해당이 별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하지 않았는데, 그와 같은 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체계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어떻게 해야 될까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지 못했지만, 우리 대학의 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실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 그냥 교육 실습이라고 하지 않고 교육 실습 1, 2라고 해서 단계적으로 규정을 정의해서 1단계에서는 기초적인 과정을 취득하게 하고 2단계에서는 실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틀이 만들어져야, 그런 규정이 만들어져야 실습이 모든 대학에서 그런 기준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습학기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했는데, 우리 김용진 학장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그런 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3월 한 달 동안은 좀 오리엔테이션 할 수 있는 학교를 방문하고, 꼭 그 학교만 방문하지 않아도 다른 학교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4월부터 6월까지는 실습을 하는데, 이게 이제 대학의 실습이기 때문에 조금은 학교 실습하는 학교하고는 맞지 않을 수 있겠지만, 대학의 커리큘럼에 맞게 모든 일정을 끝내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한 학교에 한 교사에 한 명의 교생을 배정한다고 하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한 명에서 맥시멈 2명, 3명, 4명까지는 확대를 해야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학기에 하는 것보다도 2학기에, 저희는 지금 3학년 1학기에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학기에 하는 것들을 한번 더 깊게 고려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좀 학점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직 실무 넣고 현장 연구 실습이라고 하는 연구 같은 것도 하나 넣고, 교육봉사 또는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추가해 가지고 하고, 현재 180시간이 1학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180시간 1학점은 2학점에 맞추기 위해서 4주간 실습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했던 거고, 이것을 30학점이라든가 60학점 좀 이게 확실하게 줄어들어야 형평성도 있고, 지금은 봉사활동 같은 것이 30시간 1학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조정이 되어야 실습하는 학생들이 좀 편하게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실습 학기 동안에 이 학생들이 전체가 나갈 경우에 그 교육과정 편성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오늘 말씀이 안 이루어졌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나갔을 때 거기에 맞는 학점 편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희들이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실습 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는 그런 학점들, 인정할 수 있는 학점들, 교육 봉사 활동이라든지 또 학생 재해 예방, 특별지도 이런 학점들, 관련할 수 있는 학점들을 학교 실습 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00명인데 이런 600명을 다 실습학교에 보내기에는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고, 그리고 공주시의 학교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이 주변에 있는 세종시 교육청하고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세종시 교육청 보면 또 거기에 주변에 사립학교들도 많고 해가지고 경쟁이 치열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저희들 실습학기제는 실현하기가 요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실습학교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학점 제도가 어떻게 변화되었으면 좋을까, 교육과정 편성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래서 그 학기에는 실습에 관련된 학점만을 이수해도 충분히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3일 동안 학교에서 경험했던 것이 2일 동안에는 학교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연장선상에서 그 내용을 깊게 토의하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학기가 되도록 체제를 만들어 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까는 이제 대학의 규정이나 커리큘럼 같은 것들을 전부 검토하고 재배정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화학교육과하고 일반 사회교육과하고 학과가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교육과정 편성도 달라지고 규정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해서 두 학과가 지금 여기에 참여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과정인데, 한 학과는 어떻게든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내년에 실습학기제가 학과 단위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보려고 현재 구상 중입니다. 이상입니다.